매일 약 9알씩 먹던 72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약을 3알로 줄였죠. 비밀은 새벽 5시 30분에 있었습니다. 72세 정순자 할머니의 아침은 약으로 시작됐습니다. 혈압약 2개, 당뇨약 3개, 관절약 2개, 위장약까지 더하면 9알이었죠. 매달 병원비는 18만 원. 약국 봉투가 무거워질수록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약이 밥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바꿔야겠다고. 의사 선생님께 물었더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운동하고 식단 바꾸면 약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72세에 무슨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동네 복지관에서 새벽 수영 프로그램 전단지를 받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영복을 40년 만에 꺼냈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지만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숨이 찼어요. 하지만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죠. 일주일 뒤 물속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엔 10m를 헤엄칠 수 있었어요. 작은 성취가 큰 기쁨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반 할머니들과 친구가 됐죠.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봉지 얘기를 하다가 건강 정보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새벽 수영은 할머니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처음엔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지옥 같았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복지관까지 걸어가는 15분이 명상 시간이 됐어요. 새벽 공기는 맑았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하면 이미 2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죠. 평균 나이 70세. 하지만 열정은 20대 못지 않았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나는 작년에 심장 수술했는데 지금은 1km를 헤엄쳐요. 그 말이 용기가 됐습니다. 수영 후엔 다 같이 복지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죠.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집에서 혼자 먹던 빵과는 달랐습니다. 영양사님이 매일 식단을 설명해 줬어요. 오늘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좋아요. 이런 작은 정보들이 쌓여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고 계단 오르기도 편해졌어요.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죠.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혈압약 하나 줄여도 되겠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약을 줄인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수영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했죠. 모두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더 열심히 수영했어요.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약을 줄이려면 식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40년 된 요리 습관을 바꾸기로 했죠. 소금 대신 마늘과 생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설탕 대신 양파를 볶아 단맛을 냈어요. 흰쌀밥을 현미로 바꾸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처음엔 딱딱해서 먹기 힘들었죠. 하지만 천천히 씹으니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그기 시작했어요. 시판 김치는 나트륨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복지관 요리 교실에서 저염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젓갈을 줄이고 과일을 넣으니 맛이 시원했죠. 냉장고도 정리했습니다. 가공식품은 다 버렸어요. 대신 제철 채소로 가득 채웠죠. 일주일에 2번 시장에 가는 게 운동이 됐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이 즐거워졌어요. 상인들과 인사하고
제철 음식 정보를 듣는 게 일상이 됐죠. 특히 고등어와 친해졌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걸 알고 일주일에 2번은 구워 먹었어요. 피가 맑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죠. 의사 선생님이 또 놀랐습니다. 고지혈증 약도 줄일 수 있겠어요. 2달 만에 약이 2개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건강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손녀가 놀았죠. 할머니 요리 실력이 늘었어.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수영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육 운동이 필요했죠. 복지관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근육이 있어야 관절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탄력밴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밴드 하나 당기기도 힘들었어요. 팔이 떨렸죠. 하지만 매일 10분씩 하다 보니 힘이 생겼습니다. 한 달 뒤엔 밴드 강도를 높일 수 있었어요. 계단 오르기도 운동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죠. 처음엔 2층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5층까지 올라갑니다. 숨은 차지만 다리는 튼튼해졌어요. 무릎 보호대도 벗었습니다. 그 무거운 보호대 없이 걷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지 몰랐죠. 의자 운동도 배웠습니다. TV 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었어요. 다리 들기, 발목 돌리기, 어깨 스트레칭. 하루 30분이면 충분했죠. 운동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운동을 기록했어요. 한 달치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빈칸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70대에 골밀도가 좋아지는 건 드문 일이래요. 관절약도 하나 더 줄였죠. 이제 약은 6개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3개를 줄인 거예요. 할머니는 말합니다. 근육이 최고의 약이더라고요. 운동을 하니 잠이 달라졌습니다. 전엔 새벽 2시까지 뒤척였죠.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 10시면 눈이 감겨요. 새벽 수영 때문에 일찍 자야 했거든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생겼습니다. 침실 환경도 바꿨어요. TV를 치우고 암막 커튼을 달았죠. 핸드폰은 거실에 두고 잤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편해졌어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의식이 됐습니다. 우유에 꿀을 조금 타서 마시면 몸이 따뜻해졌죠. 그러면 30분 안에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니 아침이 달라졌어요. 전엔 온몸이 뻐근했는데 이제는 개운합니다. 거울 속 얼굴도 밝아졌죠. 붓기가 빠졌습니다.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어요. 의사가 처방한 수면제를 2년째 먹고 있었는데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잠이 최고의 약이었죠. 꿈도 달라졌습니다. 전엔 악몽이 많았는데 이제는 즐거운 꿈을 꿔요. 수영하는 꿈, 요리하는 꿈. 낮 활동이 밤에도 이어지는 거죠. 수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잤는지, 몇 번 깼는지 기록했어요. 한 달 기록을 보니 평균 7시간을 잤더라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수면 패턴이에요. 그 말에 자신감이 생겼죠.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전엔 우울했죠. 아픈 곳만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병원 가는 게 일상이었고 약 먹는 게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기대되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수영 친구들과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어제는 박할머니가 손자 자랑을 했고 오늘은 김할머니가 여행 계획을 들려줬죠. 서로의 이야기가 비타민이 됐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일기였죠.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수영했다. 시장에서 싱싱한 고등어를 샀다. 손녀가 전화했다.
작은 일들이지만 행복했어요. 명상도 배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마음 챙김 명상 수업이 있었죠. 처음엔 5분도 못 앉아 있었습니다. 잡념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니 마음이 고요해졌죠. 화도 덜 났습니다. 전엔 작은 일에도 짜증났는데 이제는 웃어넘깁니다. 남편도 놀랐어요. 당신 성격이 좋아졌어. 그 말에 웃음이 났죠. 정신과 약도 줄였습니다. 항우울제를 3년째 먹고 있었는데 의사가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했어요. 운동이 세로토닌을 만든다더군요. 그게 천연 항우울제래요. 이제 약은 4개가 됐습니다. 목표는 3개. 할머니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를 본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얼굴이 좋아지셨네.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답했죠. 새벽 수영 다녀요. 그 말에 하나둘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동네 할머니 5명이 함께 수영을 시작했어요. 작은 수영 모임이 됐죠. 서로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어요. 아내를 따라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수영은 못하지만 복지관 주변을 걸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하니 대화가 늘었어요. 40년 만에 손을 잡고 걸었죠. 손녀들도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가 롤모델이에요. 막내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3대가 함께하는 운동이 됐죠. 가족 건강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건강 정보를 나눴어요. 각자 실천한 걸 발표했죠. 큰아들은 금연에 성공했고 며느리는 10kg를 감량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도 할머니를 주목했어요. 건강 강사로 초청했죠. 72세 약 3개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50명이 왔어요. 모두 희망을 봤다고 했죠.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새벽 수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 전화가 쏟아졌어요. 전국에서 문의가 왔죠. 할머니는 말합니다. 건강은 전염됩니다. 좋은 전염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약은 3개가 됐어요. 혈압약 하나, 당뇨약 하나, 위장약 하나. 의사는 말했죠. 기적입니다. 72세에 이런 변화는 드물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압니다. 기적이 아니라 노력이었다는 걸.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난 용기,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 도전, 40년 입맛을 바꾼 결단. 그 모든 게 쌓여서 만든 결과였죠. 이제 할머니의 하루는 약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요.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친구들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에 감사합니다. 병원비도 줄었어요. 18만 원에서 5만 원이 됐죠. 그 돈으로 수영복을 새로 샀습니다. 빨간색 수영복. 20대 때 입던 색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100세 시대라고 하죠. 할머니는 이제 28년이 남았습니다. 약 3개로 충분한 28년. 아니 어쩌면 약 없이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80세엔 약 없이 살기. 그게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발걸음으로 72세 정순자.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건강은 선택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셨다면 약에 지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이 그들의 새벽 5시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